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정적 실언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미국 군인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군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됩니다. 한국에서는 백선엽 장군을 모독을 해도 승승장구하는데 미국에서 군은 가장 존경받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처럼 정치인들은 또는 국회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미국 사람들이 신뢰하는 조직 1등인데 그 신뢰도가 80%나 됩니다. 따라서 군을 군에 대한 비판이야 가능하죠. 그러나 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든지 군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사자와 비판했다가는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 친일파라든지 파묘를 해야 된다든지 민족 반역자라든지 이런 발언을 했다가는 절대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아틀란틱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특종을 많이 하는 잡지입니다. 한국에 비교하면은 월간조선, 일본의 문해춘추와 같은 잡지인데 이 잡지가 편집장이 직접 쓴 기사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한 군인들을 루즈라고 한다. 루즈. 패배자 또는 서커스라고 한다. 서커라는 말은 좀 야비한 비속어인데요. 뭐 어리버리한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루즈는 패배자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취재를 했느냐?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네 사람의 측근들 이야기다 라고 했더니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꽤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바이든이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스러운 존재인 줄 모르겠다. 내 아들도 이라크에서 근무를 했다. 지금 전사자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면서 정면으로 들이대었습니다. 이게 모든 기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그런데 그 근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맥케인입니다. 이 맥케인 아리조나 상원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유명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 아버지가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사령관인데 그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투조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함재기, 항공모함에서 뜨는 전투기 조종사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격추가 되었습니다.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5, 6년 동안 있으면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월명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자백서라든지 이런 거 글 하나 쓰면은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다. 또 아버지가 그때 사령관이었습니다. 태평양 지구 사령관이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먹으려고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서 한때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특히 이분이 군사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인데 이분이 2008년이죠. 8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오바마에게 졌습니다. 그 뒤에 오바마하고도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장례식 때 오바마, 부시를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미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그러면서 자기 라이벌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을 패배시킨 오바마,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2000년이죠. 이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을 패배시킨 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아주 멋진 추모 연설을 한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맥케인이 죽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맥케인이 아예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초청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맥케인을 아주 야비하게 비아냥대했습니다. 나는 전쟁 영웅을 좋아한다. 그러나 포로가 안 된 전쟁 영웅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보도에 따르면은 맥케인이 죽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를 개양하는 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맥케인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 어제 기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군대에 대한 생각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쟁점이 된 게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100주년 행사에 갔는데 어디에 바로 파리에서 가까운 미군 전사자 묘역이 있었어요. 비행기로는 한 10여 분 걸리고 차를 몰면은 2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헌화를 하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비가 와가지고 헬리콥터가 좀 뜨기 어렵다는 말인데 이것은 나중에 변명거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틀란틱 잡지의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 트럼프가 왜 안 갔느냐? 그때 비가 내리니까 자기 에어스타일을 망친다고 해서 안 갔다. 이런 기사가 또 실렸어요.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이런 되니까 트럼프의 군대에 대한 코멘트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니까 실종자를 왜 돈 들여서 찾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돈 버는 직업보다도 군대에 가는 사람 내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데, 요게 또 자기 눈을 쑤시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나이로 봐서는 1960년대 월남전에 갔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갔어요. 왜 군대를 안 갔을까요? 이 발 뒤꿈치에 뭐 이렇게 돌출 뭐가 생겼다 해가지고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군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끊어준 사람이 트럼프 아버지로부터 신세를 진 의사다. 이것은 명백한 가짜 진단서다 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군대에 빠진 사람이 군대 가서 죽은 사람을 전사자를 루즈라고 한다, 서크라고 한다, 패배자 또는 어리버리한 사람이라고 사석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비서실장이 켈리라고 이 해병대 대장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옹호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군 장성들을 구박하다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트럼프가 매정하게 내보낸 사람이 매티스 전 국방장관, 이 사람도 해병대 출신이고,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군인들이, 특히 장성들이 트럼프를 싫어해요. 근데 트럼프는 군대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해가지고 군대를 자기처럼 위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최근 군인들 상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바이든이 오히려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다는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말하는 행동을 보면은 주한미군 너무 비싸게 먹힌다, 빼자. 한미 군사훈련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든다, 중단.
나토에서도 우리 빠져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군대를 보니까 아주 야비하게 장사꾼이다. 안보의 중요성도 모른다.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 던포드 합참의장, 이 두 사람은 우리 한국인으로는 매우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베도 고맙죠. 이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말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군에 대해서 하도 무식하니까 별도의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국무장관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빼려고 하는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외교 안보적 성과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듣는지 마는지 아주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한미동맹 파기될 가능성도 또는 주한미군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종북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오늘 터진 이 사건, 트럼프의 군인 모독 사건이 트럼프를 낙선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미군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미군,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자유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참전용사를 모독하는 자도 미국처럼 매장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